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자어 첫머리에 걸리는 겁니다. 두음법칙은 한자어 첫머리의 리을과 니은에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조건이. 예. 그래서 만약에 한자어 첫머리에 리을이 나왔다. 걔는 무조건 니은이에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니은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나 반모음 이가 나왔다. 그러면 제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자, 만약에 노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는 늙을 노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늙을 노에다가 인이 붙어서 로인인 거예요. 로인. 늙을 노지, 늙을 노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로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한자어라고요. 한자어 뭔지 아시죠? 네, 늙을 노자가 있으면 늙을로 이렇게 쓸 때 요 말이 우리말이고 이렇게 한자짜리가 한자인 겁니다. 한자. 그래서 얘는 한자이고 얘도 한자이죠. 얘는 뭐예요? 사람? 인이니까. 그죠? 똑같이 한자인데 로인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한자어 리을이니까 무조건 뭘로 바뀌어야 되고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자어 니은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니은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나 반모음이를 만나야 돼요. 그럼 이게 이예요, 오예요? 오니까 안 바뀌고 여기서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류행, 흐를 유자 아시죠? 흐를 유. 그 원래 류행이거든요. 류행.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한자어 리을로 시작되는 놈이 왔으니까 리을은 무조건 뭘로 바뀌고요? 니은으로 바뀌고 그럼 이렇게 류행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다음에 얘는 뭐예요? 반모음이죠. 반모음이. 그러니까 이를 짧게 발음한 거 우를 길게 발음하는 게 유예요. 그래서 짧게 발음하는 이우 이렇게 되는 거. 그 짧게 발음하는 이를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반모음이가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유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됐나요? 그래서 니은 다음에 반모음이가 왔으니까 없어져서 제로가 된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행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당뇨. 이거. 당뇨가 이게 오줌 유자죠. 그럼 얘는 당요라고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한자어의 첫머리가 아니라서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두음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아, 이게 두음 법칙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본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락언이 아니고 즐거울 락자잖아요. 그래서 락언이 아니고 이게 한자어니까 첫머리에 리을이 왔으니까 따라서 니은으로 바뀌어서 낙원으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락언 하면 그럼 이건 다시 즐거울 락자가 살아있어야지 라고 싶지만 한자어 첫머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뵀던 접두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접두사. 즉 뭐 혼자 존재하지 않는 잃어버린이란 그 잃으실 자를 혼자 쓸 수 있어요? 나 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쓸 수 없는 것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음법칙 진행할 때. 지 혼자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첫머리가 여기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실락언이 아니고 실락언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상노인도 노인 중에 조금 더 위에 있는 노인을 상노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상자는 혼자 이게 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위상자를. 그래서 이것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혼자 존재할까 안 할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단독 단어로 존재하면 그 표기를 그대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원이 있어? 낙원이 있으면 거기 뭐가 붙더라도 그냥 똑같이 실낙원 하든 어떤 뒷말이 붙든 낙원 랜드가 붙든 무조건 낙원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굳이 노인으로 안 가고 그냥 무슨 말이 붙든 노인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연불이 맞아 하면 가려보는 거예요. 연불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연불 해야지. 공연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괜히 실낙원이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단독으로 단어가 존재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상 누각하시면 돼요. 우리 연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핵의 연도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니은을 살려가지고 핵의 연도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단독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있더라도 이렇게 리을이나 니은을 다 살려 써야 되는 거, 특히 리을을 다 살려 써야 되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입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입자. 하지만 소입자라고 하지 않고 소립자라고 해버려요. 약간 굳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어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이거 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수류탄을 만드는데 약간 이게 소립자와 미립자로 만들면 너무 살상력이 큰 걸로 합시다. 아니 뭐 외우는데 저렇게 스토리를 만드냐 싶지만 만들어야지 우리가 잘 외워져요. 난 믿어요. 난 진짜 암기력이 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잘 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립자와 미립자로 뭘 만들다 보니까 수류탄을 만드는 그런 나쁜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치가 없는, 염치가 끼어졌다고 해서 파렴치라고 합니다. 그런 놈들은 고랭지로 보내서 추위에 떨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유탄이라도 총유탄은 유탄으로 써요. 뉴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CF로 돼 있다. 라임 한 번만 탑시다. 뭐와 무엇으로? 소립자와 미립자로 뭘 만드는? 슈류탄을 만드는 어떤 놈은 파렴치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 고랭지로 보내야 된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서 한 번만 딱 외우면 다 리을로 가는 거니까 끝났잖아요. 지금 다 외운 거예요. 물론 다 까먹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지 볼게요. 태능 아니고 태릉이에요. 왕릉 아니고 왕릉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장롱이고 쌍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태릉, 왕릉에 가면 장롱이 있는데 그 안에는 쌍용이 깃들어 있어 라고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리을이라도, 하나만 리을로 내가 기억하고 있더라도 넷다 리을로 딱 기억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예. 근데 하나도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좀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죠? 하나만 알면 되니까. 지방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어디부터 한자의 시작이에요? 여기죠. 단도로 존재해요? 요를 봐와라. 안 하죠? 그러니까 요는 단도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한자의 시작이고, 그럼 얘는 두음이라고 하는 한자와 첫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요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좀 이해된 거고, 이제 몇 가지 곁두리로 나온 놈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과 량이에요. 이거 정말 두음 법칙 여러분 어디서 배워 오셨던, 전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선생님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배우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딱 배우시면 되게 쉬워요. 알겠죠? 단 어디까지만? 기출까지만. 기출 이상 가지면 저도 뭐 방법 없습니다. 자, 고유어에는 양으로 가고 한자에는 양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수량이라고 쓰고 허파슴양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강수는 비가 내리는 내릴 강자의 물술자죠. 그러면 여기가 첫머리라고 잡아서 양으로 써요. 그런데 허파숨양은 허파라고 하는 게, 허파하면 한자가 뭐가 떠올라요? 폐. 숨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뭐예요?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래서 여기가 첫머리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허파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놈입니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강수량이고 허파숨양이구나.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강수까지는 한자어니까 괜찮죠? 한자가 붙으면 당연히 이렇게 량으로 쓰는 거야. 그런데 허파숨은 허파패, 숨, 호흡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자 시작이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로 붙여줘야지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안 되면 논리 무시하고, 논리가 이해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싹 다 외우시는 거고, 난과 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게 신문에 보면 어떤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독자란 이렇게 했는데 읽을 독자, 놈자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자니까 얘는 두음 법칙 적용 안 받는 거예요. 똑같은 게 가정. 둘 다 뭐예요? 두음 법칙 적용. 이게 집가자니까. 집가자 뭐 뜰정자. 그래서 가정 다 한자어니까 얘는 뭐예요? 두음 법칙 적용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란에서 어린은 어리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리다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말이니까 여기까지 우리말이겠네 싶어서 여기 두음 법칙 적용받는 한자어 첫머리라서 어린이 난이 된다는 얘기예요. 칼럼도 이거 외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자어 첫머리라서 칼럼 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률모니가 있습니다. 열률모니. 이건 뭐 예외 조항이니까 외우시든 마시든 하시면 되고, 열률모니 이게 뭐냐면 열인지 열인지 율인지 율인지 헷갈릴 때는 모니를 기억해요. 모음과 니은을 열률모니 이렇게. 열률 대체 모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백분율, 열률. 이렇게 율 썼어. 이렇게 률이 아니고 율 썼어. 그러면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리을 썼어. 그러면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율 썼어. 그러면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모음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저건 잘 썼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자 이름의 두음 법칙. 그러니까 외자다. 그러면 이게 첫머리가 여기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륜이라고 하는 성씨가 있으면 우리가 류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름만. 그래서 그렇게 부를 때는 솔직히 두음 법칙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하윤이라고 쓰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통째로 해가지고 여기가 첫머리를 쓰는 거니까 이러면 두음 법칙 적용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는 진짜 예외종 하나라서 뭐 놀리고 뭐고 자시고 하륜, 하윤 둘 다 된다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거죠. 자, 파생어의 겹받침 표기인데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라타나 직하다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저렇게 뭐 수구레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 덧붙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에서부터 우리가 문법 원을 배웠으면 조금 쉬운 게 겹받침이 있을 때는 뒷자음이 뭐일 때만 뒤에 걸 발음한다? 퍼먹어일 때만 뒤에 걸 발음한다. 요거부터.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받침에 겹받침이 요렇게 있어요. 뒤에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요 앞에 거 기억 얘기하는 거고. 그럼 뒤에 게 피읍이나 뭐 미음이나 거 기억 중에 하나면 뒤에 걸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게 셋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앞에 걸 발음해서 어떻게? 목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닭 같은 거 보시면 뒤에 게 뭐예요? 기억이니까 퍼먹어에 거의 해당되니까 닭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읍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게 뭐니까? 퍼먹어에 퍼니까 얘는 피읍 발음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피읍은 마지막에 발음 못하죠. 뭘로 발음해요? 비읍으로 발음해서 읍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요.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넙다라타라고 해야 될까요? 널따라타라고 해야 될까요? 널따라타겠죠. 왜냐면 뒤에 게 퍼먹어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널따라타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널. 그리고 이렇게 앞에 걸로 발음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널따로 씁니다. 그렇다고 요거까지 다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라타라고 쓰진 않아요. 알았죠? 네, 요거 이 다는 지켜줘야겠죠. 최소한 다를 지켜줘야 되다 보니까 이 히읗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자, 얘는 당연히 앞에 거 발음해야 되니까 요거 살리고, 그리고 비읍 없애버리고 소리 난 대로 해서 널찍하다. 알겠죠? 그럼 시험에 이게 가끔 나요. 널찍하다. 그럼 요것만 본다고. 요것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거 보면 뭐예요? 찍하다라고 되어 있죠. 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사 소리가 나왔으니까 틀렸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뒤에 게 퍼먹어가 아니니까 앞에 거 있는 대로 발음하고 따라타라고 된 소리까지 꼭 살려서 표기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받침 중에서 뒤에 거 퍼먹어가 발음되면 당연히 원형대로 쓰는 건데, 발음이 굵직하다요, 굵직하다요. 뒤에 게 퍼먹어 중에 하나니까 뒤에 걸 발음해서 굵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진짜 굵직하다로 써버리면 너무 없어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형 그대로 다 살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된소리를 써야 돼요? 예사소리를 써야 돼요? 가발 다음이니까 예사소리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국다라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수구레하다, 늑수구레하다. 늑수구레하다라고 쓰고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쓰면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